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신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에이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이지성 작가님, 너무너무 유명하신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죠. 인문학의 스타, 그리고 30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내신 분인데요.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셔서 30권이 넘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자, 요즘 제가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자, 에이트는 무엇에 대한 책일까요? 자, 표지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막 생겨나는 옛날, 또 지금, 그리고 또 미래,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머리 아프시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진지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더 공부하고 또 이겨나가야 할 것이 지금은 너무 많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할 10년 후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함께 눈에 불을 켜고 또 살피고 함께 공부하고 또 시야를 넓혀 나가는, 또 아이들의 시야를 넓게 해야 되는 우리 책임 있는 부모, 우리는 부모이니까요.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지에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뭘 해야 할까요? 또 우리 아이들은 뭘 함께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은 처음이 좀 달라요. 첫 장의 시작은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이 화염에 불사여 있는 대형 선박 간판 위에 서 있다고 하자. 자, 갑판 아래 50m 지점에는 차갑고 시커먼 바닷물이 사납게 울렁이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자, 불타는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다 불에 다 타서 죽어버릴 건가? 아니면 갑판 아래 바다로 용기 있게 뛰어들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1988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앤디 모칸이라는 분은 이제 폭발 사고가 난 갑판 위에서 서 계셨어요. 자, 사고가 난 불은 전체로 옮겨 붙어서 정말 100명이 넘는 168명의 사상자를 내고, 자, 혼자 이제 바다로 뛰어드셨는데요. 혼자 살아남으셨습니다. 자, 이지성 작가님은 이 불타는 배를 대한민국에 비교를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불타서 이제 침몰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불타는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이 불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로 뛰어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책은 시작을 합니다. 너무 멋진 오프닝 아닙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는데요. 좀 먼 나라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뭘 대체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뭘 대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두 분류의 인간으로 발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 자, 어느 부류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10년 후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있는 능력, 아직은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철학하는 능력,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책이 8인가 봅니다. 여기서 8가지. 그래서 책 제목은 8 하라.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디지털을 차단하라. 두 번째는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세 번째는 knowing을 버려라. being하고 doing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의 전환, design thinking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일곱 번째는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 나에게서 너로, 그리고 우리를 보라. 자, 듣고 감이 있게 딱 오시나요? 이제 그럼 4차 산업의 바다에 뛰어들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저도 좀 이해를 잘 하고, 또 어떻게 좀 이해를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짜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아직은 제가 내공이 좀 부족하여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면 줄줄줄 끊임이 없을까봐 제가 정말 좀 꽂혔던 부분 3가지를 정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책의 플로로그에는 작가님은 스티브 잡스가 나는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우리가 가진 애플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 한 말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독서와 또 사색을 거듭했다고 하세요.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식 경영법을 표현하신 것 같고 또 우리 현대 경영학의 계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가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버드 법학대학교, 경영학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점점점 피터 드래커, 찰스 핸디 요렇게 넘어간다는 사실도 알아내시고 또 거기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또 답을 찾아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답은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8라고 하십니다. 8 하라. 자, 많은 분들이 아실 제3대 미래학자로 불리시는 리처드 왓슨의 저서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분에 따르면 공항에서 특등석, 1등석도 아니고 비즈니스석도 아닌 특등석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노트북을 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비즈니스 사람과는 달리 조용하게 독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커다란 창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석 사람들과는 달리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그리고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말 지배 계급은 전체 국민의 1%, 2% 요렇게 불과하죠. 양반 계급. 그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일까요? 교육이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이제 대물림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계속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에 대한 연구와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인 것입니다. 이제 2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인데요. 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아니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되는 나를 만드는 교육이겠죠. 자, 책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되고 또 2045년에는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는 그런 전제로 싱귤레티리 대학교에 대해서 또 새로운 교육을 이제 지향한 하버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교와 또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독할 필요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과의 교육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눈을 떠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또 어떤 교육의 장을 열어줄지 힌트가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인류 대학 등의 강의 폐지 정책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세운 그들만의 리그 그분들 아이들을 위한 또 학교를 세우셨잖아요. 그런 교육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에 4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2번째는 특이점은 싱귤레리티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10억 명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조만장자가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4번째는 이제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20년 내에 인공지능의 종이 되어서 이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좀 믿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의 종이 되어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난민 수준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를 바꿔서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 책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그럴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두고 가까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큰 회사들은 점점 우리 소비자를 점점 AI 프로그램 익숙하도록 전화에서 사람과 연결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서 비를 페이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 깨달으시나요? 이제 그런 그 의미는 지금도 이 시간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눈 감고 보지 않고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만 그냥저냥 놔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2 아이의 엄마라서 그런지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면 진짜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의 핵심은 또 스스로 학습하고 또 추론하고 또 판단하는 능력인데요. 그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우리 사람이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그분들의 말로는 10년 후 정도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식, 정보, 기술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걸 우리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감 능력,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자,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이트 하라로 교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에이트 중에 세 가지는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두 번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철학하라, 철학하라, 철학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꼽은 제가 실천하고 싶고 또 실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디지털을 차단하라인데요. 자, 2011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 사립학교 페닌슐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자,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교육, 놀랍게도 첨단 기기가 가득할 것 같은 이 학교는 IT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종이책과 노트로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럼 이 최고의 사립학교는 왜 이런 다른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학부모들과 이제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기 내면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과 공감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길러주기 위해서다. 디지털 기계가 없는 이 학교는 이제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예술성을 키워줄 수 있다고 믿으시는데요. 자, 이것은 창조적 상상력으로 연결된다. 자, 한마디로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들은 이제 아이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실리콘밸리의 기업 트위터와 블로그의 공동 창업자 에반 윌리엄스는 집에 IT 기계가 없고 그것을 대신한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서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가진 게 꿈입니다. 책 욕심 엄청 많고요. 자, 책에서는 질문합니다. 하루를 우리는 스마트폰을 시작하고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능력에 벌써 정말 조금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조금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우리는 벌써 진짜 대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직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쯤에서 두 눈 감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차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독서하고 사색하고 또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때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란 존재할 수 없다. 근데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트하라는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자,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팀은 이제 미래의 한국 인구의 99.97%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셨다고 해요. 여기에 따르면 미래 한국 사회는 4계급으로 나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계급은 인공지성을 플랫폼을 소유한 소유주. 두 번째 계급은 그 인공지능 플랫폼의 stars. 그리고 세 번째 계급은 인공지성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계급은 프레카리아트라는 대부분의 오늘의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 대부분 직업군에 속하는 계급이 그럼 무슨 유치원을 만들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책에서는 어마어마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에 대한 언급으로 나의 공감 능력과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이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둘째 이번에 바로 몬테소리로 옮겼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몬테소리를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꼭 그 유치원을 가질 않아도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쓴다면 뭐 우리 집이 몬테소리 유치원이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구글의 두 창업자는 몬테소리 시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을 했고, 또 거기에 계시는 교사들은 그 선택을 존중하고 또 지지해 주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정한 그 자기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과 몰입이 너무너무너무 잘 될 거고요. 그 몰입은 성취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이들은 성취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잠재력이 막 폭발하는 깨닫는 기쁨, 하고 너무 행복한 기쁨 아시죠? 자, 두 번째는 친구들과 어른들의 막 칭찬과 격려를 받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깊이 집중하고 내가 이걸 해내고 싶다 이런 그런 욕구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교육을 실천하고 또 철학으로 옮겨서 성인이 된 후에도 실천하신 구글의 두 창업자의 인생으로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 아이들의 이게 좋아하는 일을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또 아이들이 충분히 몰입하고 또 창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자, 우리는 최대한 입을 다물고 몰입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입을 열 포인트는 질문하고 또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유, 또 몰입, 그리고 성취, 무한 반복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에이트하라의 저의 세 번째는 철학하라, 철학하라, 철학하라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계속 철학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고전을 또 강조를 하시고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있다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앞으로의 국가와 또 개인의 생존과 번영은 이 두 능력에 달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작가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일본 정부가 이제 약간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150년 만에 정말 단행한 교육혁명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교육혁명. 자, 철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절박하십니까? 절박함이 없다면 만들어라.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미래를 바라보라. 그리고 철학하라. 오직 철학하라.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철학을 해야 할까요? 작가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또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확장시켜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하는 일, 나는 왜 이 일을 왜 하는가? 또 내가 속한 이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류 사회의 이렇게 공존과 발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이 많으시죠? 우리 조직의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남편과 내 주위 사람과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자, 윤리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이게 윤리랑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산업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인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그 기업이 리더가 된다는 건 뭐 말해 뭘 하겠습니까? 자, 대화, 토론, 그리고 쓰기,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철학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우리 아직 늙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발전하는 뇌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극대화해서 인공지능을 지배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꼭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으세요. 두 번 읽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철학하세요. 철학하세요.